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고 다닐 수 있도록 이루고 싶은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제 영상을 보시고 차트 분석이 도움이 되건 경제에 관한 얘기가 도움이 되건 모든 걸 자기 걸로 만드셔서 본인 스스로 이해하고 이걸 투자에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유튜버분들도 참고를 했고 그러다가 거시경제에 빠져서 데이터도 많이 받고 차트 분석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어느 한 유튜브만 참고해서 보게 된다면 나중에 그 유튜브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분의 내용이 아무리 미국 주식에 좋다고 할지라도 그걸 본인 걸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많을 거고요. 그게 개별주건 지수추종이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 혹은 주가 폭락이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는 무서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서 워런 버핏처럼 레버리지가 아닌 한 배수로 몇십 년 장기 투자 적립식 한다는 입장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단기간에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섞어서 목표에 이루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장기 투자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표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미국의 주식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거며 펀더멘탈 수치가 마이너스로 오래 지속되는 시기는 2000년도 이후로는 닷컴 버블 때와 서브프라임 때를 제외하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말에 한 차례 위기가 왔었고 코로나 때도 위기가 왔었지만 2015년도 말은 미국이 아닌 유럽 쪽 문제였고 코로나 때는 패드가 돈을 왕창 풀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러한 패턴 경기 침체가 나오기 전에 먼저 도망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된 게 바로 2022년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저러한 경기 침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발생했을 때 주가에 주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경기 문제 없네요. 주식이 버블이건 말건 말이죠. 2013년도부터의 S&P 500 연도별 기업 실적 EPS 상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 EPS 성장이 제로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성장이 20% 가까이 나타났지만 2019년도에 다시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EPS 박살이 났지만 2021년도는 EPS만을 따지고 본다면 전년도 대비 엄청난 상승률, 2022년도는 5% 정도의 약한 성장 이후 2023년도 제로 성장 수준을 예측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며 10% 성장치를 적용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입니다. 기업 실적을 토대로 미국 주식 지수에 반영하면 신기하게도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초주가가 한 차례 폭락이 나옵니다. 기업 실적이 2016년도에도 제로 성장을 할 것 같으니 미리 주가를 선반영시켜서 내려버리죠. 노란색 선까지 내린 후에 크게 더 빠지지 않고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도 미중 무역 전쟁보다 사실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주가를 빠지게 만듭니다. 허나 2.5%였던 금리 인상 때 트럼프가 막아버리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다시 주가는 우상향을 하는 억지스러운 버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폭락이 또 오지만 이번에는 패드가 맞고 유동성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다시 주가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반영한 주가 조정으로 끝이면 다행이지만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추가 하락이 언젠간 올 것입니다. 거시경제로 미국 주식 주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경기 침체 오면 주가 폭락한다. 이런 건 상대방에게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 노란색 선에서 한동안 멈춰 있다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여길 뚫고 아래로 쭉 주가가 내려옵니다. 2008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선에서 버텨주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문제가 빵 터지니 주가는 아래로 쭉 밀려버립니다. 역으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는 시기에 다시 주가가 폭락이 온다고 가정하고 월봉 기준으로 노란색 선까지 밀렸을 때 앞으로 기업 실적이 더 망가질 것 같은 경제 상태라면 대비를 해야겠지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빅테크 일명 대형주들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테지만 S&P 500 대형주들은 2014년도 이후로 중형주보다 매출이 적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은 성장세가 내려가는 일명 가치주로 변모를 하고 중형주는 오로지 성장만 바라보는 기업들이니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더 많은데 EPS를 보면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형주의 마진율과 중형주의 마진율 차이 때문인데 여기서 대형주로 갈수록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은 대형주가 중형주보다 적지만 은행에서 저금리에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 방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왜 기업 실적이 망가지는 거죠? 라는 반문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건 바로 자사주 매입 바이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급으로 경제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도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인구의 소비력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마구 빌려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러한 경제 상태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허나 갑자기 2018년 말처럼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던가 2020년 코로나 때처럼 패드가 시중은행의 대출을 마구 풀어버리는 유동성 파티를 해버리던가 근데 그것도 아닌 2000년도처럼 닷컴 버블을 용인한다면 주가는 몇 년 동안 쭉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실상 매출에는 엄청난 폭락은 없을 테지만 자사주 매입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마진율이 축소되고 이게 기업 실적 악화로 오게 됩니다. 결국 빅테크 대형주의 기업 실적은 순수하게 세계 인구 소비력 상태보다는 금융시장의 위축 그리고 고금리 상태로 인한 캐시플로우 압박으로 인한 자사주 매입 축소로 EPS 하락이 다가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월가는 2024년도 S&P 500 EPS 성장률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던가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야 할 겁니다. 지금 상황상 자사주 매입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날 확률이 적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늘어나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나중에 올 후폭풍이 커집니다. 지수 추종은 어찌 보면 아주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를 토대로 경제 상태가 결국 기업 실적에 주는 영향을 모두 반영하면서 차트 모양이 그려집니다. 성장세가 엄청난 중소형주 개별주를 투자하면 훨씬 빨리 부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수 추종은 오히려 이러한 사이클을 알면 절대 실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고점에서 몰빵 매수라든지 한순간의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다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